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 골목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2명이 숨졌는데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골목입니다. 화면 오른쪽 밑부분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난데없이 등장하더니 화물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걷던 사람까지 덮칩니다. 다른 화면엔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0일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보행자 2명을 친 승용차는 가게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승용차에 치인 보행자는 7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2명.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도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엔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들어가가지고 딱 마시는 도중에 불과 몇 초도 안 됐었어요. 앉아서 딱 마시는 도중에 뻥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포 소리도 그런 대포 소리 없어. 건물이 흔들려 있었어요.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성에게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급발진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가 원룸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 외국인들이 검찰의 무더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원룸에 제조 설비를 갖추고 마약류를 만들었는데요. 마약을 제조하다가 폭발 사고까지 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이내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뒤 차량에 태웁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남성 A씨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성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씨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룸에서는 대마 223g과 해시씨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는데 검거되기 전인 지난달에는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외국인 조직원들도 붙잡혔습니다. 카자흐스탄 B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마약류 제조를 대학가 원룸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 1.2kg 등 약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범죄 수익금 39억 5천만 원 가운데 23억 5천만 원을 몰수 추징했는데 거래 대금을 토대로 추산하면 20만 명분의 마약류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마약 제조 및 판매책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투약자 1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동남아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시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건데요. 조선은 형량이 무겁다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길 가던 시민들의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불과 2분도 안 돼 피해자 4명을 연달아 수십 차례 공격하는 등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게임 중독 상태였던 조 씨가 평소 열등감을 느꼈던 또래 남성들을 상대로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심 선고 직전에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기고 사건 이후 모방 범죄를 촉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조선. 형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이 임신 36주차 유튜버의 중절수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 중인데요. 당시 집도인은 기존에 알려졌던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36주 태아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이뤄진 이 중절수술 집도인은 해당 병원 원장으로 당초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들이 수사 초반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문의는 다른 병원 소속이었고 해당 병원장과는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해당 집도의, 병원장, 마취의 등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과 수술받은 유튜버,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총 8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초진 병원과 수술병원 등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태블릿 기기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한다고. 못 지어야. 막 심장도 이러지 않잖아. 36주 태아는 통상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수술 당시 뱃속에서 나온 후 살아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술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경찰은 의료진 6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은 추가로 불러 다시 조사할 계획인 한편 의료계 자문업체 등을 통해 의료 감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체를 수술 후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인 7월 중순 갑자기 화장한 이유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유아입니다.